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면 끝나겠죠? 이번에 집행법은 아주 공탁법은 아주 충실하게 제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3페이지는 우리가 경매할 때 잠깐 배웠던 것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됐으니까 제가 또 까먹었으니까 또 기억도 할 겸 해서 역시 공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경매도 해당되고요. 채권도 해당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니쇼에 아까 봤듯이 뭐죠? 뭐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한테는 아직 돈 안 주죠. 배당할 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원래는 배당기일 날 가면은 그날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죠. 예, 맞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예컨대 뭐 배당이가 있거나 뭐 가압류가 있거나 또 뭐 조건부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160조 1항에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다음 6개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배당을 주지 말고 공탁해라. 첫째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A1이 그 채권이 조건부다. 정지 조건보다는 그 조건이 성취해 줄 거 아니에요. 또는 불확정기한이다. 그죠? 이런 것도.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해 주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뭐 가압류 채권자 돈을 주면 안 되죠. 나중에 본안 승소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채권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49조 2호 집행 정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행 정지가 풀릴 때까지 주면 안 되죠. 뭐가 어려운 건 아니죠. 2호 문서 266조 5는 요 앞에 있는 49조 2호는 강제경매에 대한 정지고요. 266조의 5호는 뭐예요? 요거는 이미 경매할 때 정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문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4번에 자, 이 A번은 뭐예요? 얘는 저당권자인데 아직 본등기가 안 됐어요. 우리가 등기부에서 아직 저당권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저당권으로서 본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줄 수 없죠. 그리고 5번이 제일 중요한데 5는 뭐야? 배당인소가 들어왔어요. 걔한테 돈을 주러 오는데 그날 배당이래.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인소가 들어왔다든지 또 6호는 민법 340조의 2항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요. 예컨대 이런 얘기죠. K1이라는 사람이 자기 원래 이 기업이라는 건물의 저당권자예요. 근데 니은이라는 건물, 현재는 경매가 이게 경매 진행 중이야. 여기 경매 진행 중에도 얘가 여기다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경매권자들이 야 너는 여기서 저당권 됐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래요. 아니 지금 아직 안 받았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뭐죠? 야 그러면 너 좋아. 그럼 너가 지금 주장한 거 5천만 원에 대해서 이걸 공탁을 했다가 여기서 받으면은 그죠? 포기하고 그죠? 못 받은 만큼 받아가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저당권자가 왔는데 이건 다른 건물이 경매가 되는 바람에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6호는 그 걔한테 배당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막 공탁해라 해가지고 공탁을 청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항에 채권자라도 배당기일날 안 나가요. 안 나가서 계속 안 나오면요. 한 열흘쯤 지나면요. 그 돈을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출석에 따른 공탁이죠. 그러면
이때,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런 6명, 이러한 사람들이, 불출석, 이런 경우에, 공탁을 했다가, 그럼 언제 공탁금을 줍니까? 이거는 공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거는 161조에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죠. 왜? 조건이 성취되면 주고요. 가압류권자가 승소하면 주고요. 정지가 풀리면 주고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는 공탁금의 지급은 예컨대 우리가 2호 볼까 2호 가압류 채권자가 뭐 승소를 하든 또 그에 준해서 화해를 하든 조정을 하든 그런 거 가져오면 주겠죠. 반대로 거꾸로 보죠. 추가 배당하는 경우도 있죠. 얘한테 못 주고 얘한테 줄 돈을 추가 배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추가 배당이죠. 그거는 2호에 보세요. 2호에 가압류 채권자가 졌어.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했으면요. 그럼 걔한테 또는 가압류가 취소했어. 그러면 걔한테 배당하기로 됐던 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배당해야 되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호죠. 6호에 보면 아까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 목적물에 정말 경매를 했는데 그 받지 못한 부분에서 가져오면 당연히 공탁을 하는 것이고 5 보세요. 5가 중요하죠. 5 배당이소에서 드디어 했는데 원고가 패소가 되거나 소치하에서 드디어 배당 채권자가 그걸 인정했어. 그럼 배당 줘야 되죠. 반대로 5의 오른쪽에 채권자가 그죠? 채무자로부터 제기한 배당. 자, 채무자한테 졌어요. 배당인소에서. 그러면 이제 추가 배당이죠. 걔가 줄 돈은 추가 배당입니다. 아셨죠? 판례를 하나 볼까요? 자, 지금 저당권자가 지금 이거죠? 여기 예를 들면은 이거 볼까요? 요 A4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얘한테 주기로 한 돈을 다른 사람이 주지 말라고 한마디로 이게 가짜죠. 허위 저당권자다 해가지고 지급금지 지급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거죠? 그럼 보세요.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해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서 법원은 그 돈을 공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행위로 돼서 정말 가짜로 취소가 됐어. 그러면 걔한테 줄 돈은 뭐라고요? 걔한테 줄 돈은 추가 배당이죠. 추가 배당이죠? 네, 그런 얘기예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불출석했던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 판례 보죠. 2004년도 판례, 4월 9일 날 판례 볼까요? 가압류 채권자한테 줄 배당액을 지금 공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압류 집행이 취소가 되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럼 걔한테 줄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줄까? 다른 채권자에게 주는 게 추가 배당이죠.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 해야 됩니까? 예스죠. 그러면 이번에는 본안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금액이 공탁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줍니까? 여기서의 보세요. 여기서의 승소라는 건요. 써놓으세요. 일부 승소를 말해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일부 승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이제 배당을 어떤 분도 그런 말을 해요. 뭐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도 간간히 그런 말이 있어. 아니 뭐 배당표 뭐 보면서 알아서 주는데 뭐 계산해 보이냐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그냥 주는데 다 받습니까? 공무원이 뭐 내 돈도 아닌데 계산을 잘 해줄까? 어려운 얘기죠.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A1이 가압류권자예요. 그죠? A2는 이제 판결문을 갔어요. 그죠?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현재 1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2천만 원을 그죠? 판결문에 의해서 이제 배당 요구했고요. 얘는 8천만 원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좀 배당을 얘는 이제 그날 찾아갔겠죠. 줬겠죠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게 5천만 원이야. 좀 모자라게 생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바람에 얘는 4천만 원 배당표를 짜고 얘는 1천만 원 이렇게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AY라는 사람이 나중에 채무자하고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4천만 원 났다. 공탁은 4천만 원 했어요. 얘한테 1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주고. 근데 채무자가 얘가 만약에 4,100만 원으로 승소했어요.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난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물론 8천만 원 이긴 건 아니지만 공탁보다 더 많이 이겼어. 그러면 4천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지켜보고 있었어. 왜냐면 왜 지켜봤냐고, 왜 지켜봤어? 지켜보는 이유는 못 봤으니까 1천만 원. 얘가 그런 말 한 거죠. 아니, 그러면 넌 처음부터 너는 4천만 원 청구했어야지. 그죠? 그럼 내가 1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 네가 너무 많이 청구한 바람에 못 받은 거 아니야. 안 분해서.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가압류는 뻥튀기 했었잖아요. 가압류는. 한마디로 가압류는 판결문은 증거가 다 나오지만 가압류는 채권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뭐 8천만 받고 10억 쓸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세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다하게 청구했다가 승소했지만 공탁금보다 많아. 그렇지만 4천만 원만 청구했다면 그죠? 얘가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얘한테 추가로 배당을 하게 돼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 돈을 주지 말고 다시 짜. 배당표를. 그죠? 그래서 다시 짜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일부 승소한 경우도 그렇게 추가 배당이 된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보죠. 406페이지에는 판례. 이 구민석법이라는 조문은 이제 뭐 넘어가고요. 집행법원이 가압류 채권은 아직 확정된 채권이 아닙니다. 판례 보세요. 첫 줄에 가압류 채권자의 그 미확정 채권액에 대해서 배당액이 정해진 후에 배당기일에 그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신청 없이 배당 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이 되었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 절차가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경매제도라는 것은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까처럼 만족을 천만 못 받은 사람,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제껴놓고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안 된다. 그건 현저한 채무자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이 공탁을 한 뒤에 가압류가 취소가 되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가 됐다면 걔한테 줄 돈은 채무자에게 주면 안 되죠. 다른 채권자한테 추가로 배당해야 된다. 이는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로 추가 배당할 일이 있으면 추가 배당을 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당, 이 공탁, 이제 지금 같은 그런 공탁은요, 똑같아요. 이때도, 이제 이거는 집행계, 경매계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죠? 계장이. 그래서 공탁서 두 통을 작성해서,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죠? 보통 이제 배당의 공탁은요, 배당기일부터 10일 아니고 10일. 받았네. 열흘 안에 보통, 하기 때문에 보통 배당을 하고 보통 자기가 바빠서 못 갔다. 그만 다음 주 되면요, 공탁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배당 저당이 보통 보관금은 이제 경매계에서 들어온 돈이죠. 법원에서 지금 경매에서 들어온 돈들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금이 배당 재단인데 그때 법원 사무관이 두 통을 공탁서를 제출해서 한 통은 공탁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 놓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배당금 수령권자 명의로 출금을 해서 공탁을 그렇죠. 일단 우리가 돈을 경매계에서는 그 돈을 빼가지고 다시 공탁계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락인이 준 보관금 있죠. 경락인이 준 잔금, 경매 대금을 돈을 빼서 다시 공탁을 하라 그런 얘기죠. 다수에.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은행에 있는 보관금을 공탁금 계정으로 싹 바꿔서 은행에서는 처리하는 거죠. 그죠?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추가 공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오른쪽에 아까 그 판례 2번인데요. 409페이지에 그 피의보전 97년도 판례, 97년도 2월 28일 판례죠. 피의보전 채권 중 아까 전부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게 가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추가로 계산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볼까요? 가압류의 효력이라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에게 한해서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에 얼마다 라고 기재된 액수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기준이죠. 그죠? 따라서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는 그 가압류의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니까 그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가압류 채권자의 그 피보전 채권 존재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그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서 오면은 배당법원에서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다. 이때 가압류에 대한 권리하고 본안에 대한 권리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청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가압류에 관한 본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을 할 때는 처음에 가압류했던 채권하고 그거 적어도 청구가 동일한 그러한 채권으로 하는 그 채권 계약서를 내라고 해요. 그래서 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가압류 채권은 7천만 원인데 판결문은 4천만 원이야.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 채권의 전부 일부가 존재하지 않았겠어. 그죠? 그럴 때는 일단 가압류의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부분을 그죠?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은 그 채권을 인정을 하자는 판례인데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그 사례는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에 대해서만 자 원금 7천만 원 해서 가압류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배당 요구 종기가 막 1년, 2년 끼는 바람에 또 이자가 5천만 원 됐어. 지원 사람이. 그죠? 그러면 지연 손해금을 배당액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A가 처음에 가압류 할 때는 가압류 결정문 2014년도 2월 달에 받은 거 여기에는 왜냐면 가압류 할 때는 이제 공탁금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금만 청구를 했죠. 그죠? 원금만 5천만 원 청구했어요. 그리고 뭐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30%씩 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A1이 소송을 해서 그러면서 이자가 이게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잠깐 보세요. 이 판결문은 자 판결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이 원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들어가.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이거 원금이. 그죠? 그러면 원금 3천만 원이니까 배당계에서 야 원금 3천만 원이면 원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주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해서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죠. 이렇게 포함해서 그래서 그 배당기일까지 지연 손해 물론 배당기일 지나서까지는 또 다르래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지연 손해까지 포함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실제는 맨 그 가로 안에 한 사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보시고 뭐 사례가 뭐 너무 그것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네. 똑같은 거 아까 그 판례 3번은 그냥 지우셔도 되겠죠? 똑같은 거 나왔네. 똑같은 거 아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오른쪽에 배당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공부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붙으시면요. 시험 붙으시면은 또 이렇게 그 법무사끼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또 있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떤 공부하는 사람 다 가서 또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또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요. 자, 이번에는
그 저당권자인데 그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있어. 그러면 저당권자한테 돈을 줄까 못 줄까? 못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권 채권에 압류나 가처분이 있거나 또 나번처럼 배당금 주려고 보니까 그 배당금에 대해서 또 압류 들어왔어. 그러면 못 주죠. 예, 그럴 때 또 공탁을 합니다. 한다 같이 보시고 됐죠? 다음 페이지에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나오는 것만 보겠습니다. 이제 41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예규가 있죠.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수령 채권에 대해서 그 압류 명령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배당일 날 건데, 여기는 임차인이에요. 많이 있죠. 임차반금 1억인데, 경매가 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당에 보관금이 있겠죠. 경매 보관금이 있는데, 그날 이제, 요 임차인 A1이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이사를 나갔어.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명도학에서 가져와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1억 원. 근데 요 A1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압류란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이게 이제 요거는 2015년 5월 2일 날이 배당일이었는데 약간 미리 그걸 알고 2015년 한 4월 달쯤에 해서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경매를 받을 그 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추심을 한 거였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그러면 얘한테 줄 돈에 대해서 이때 법원에서는요. 보통 이때는 얘한테 돈을 못 주고, 그죠? 당연히 얘한테 돈을 주겠죠. 그죠? 돈을 줍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번에는 이 돈이 배당금이 원래 이건 그 배당 기일 날은 그 배당법원에서 경매법원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배당 기일 날 돈 들어온 거에 놀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임차인이 그 명도 확인서를 못 받는 바람에 이 배당기일 지났어요. 그래서 2015년 7월 2일까지 계속 집주인이 써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는 뭐죠? 이 경매대금 들어온 보관금은 열흘만 지나면 공탁해요. 그래서 이때 경매로 인해서 이제 이쪽에서 경매에서 공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요. 자, 그러면 그 얘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A가 내가 이걸 받아야지 주작했냐. 네,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못 받아? 너 집주인 새로 들어왔으면 돈 달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 돈이 공탁됐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은 어디로 압류했어요? 압류를. 이 임차인이 받게 될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죠. 그죠? 압류를. 그러면 그 압류 결정문은요, 공탁관한테 가요. 그러면 이게 임차인의 줄 돈, 이렇게 1억인데, 이 돈을 줄까요? 못 주죠. 왜냐면 이 공탁계에서 이게 뭐죠?
여기 갑이 압류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A라는 사람은 이 경매계를 거쳐서 여기서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배당 지급증을 주면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때는 이 경매계에서 여기다가 그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때 얘한테 배당표 줄 때 얘한테 돈을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 공탁관이 배당금 수령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접수되면 어떡합니까? 접수가 되면요, 연락하라 그런 얘기예요. 연락하라. 볼까요? 자, 2조에 공탁관이 뭐 사유신고를 하고 이런 사유신고를 하든 이렇게 했든 간에 그 셋째 줄에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 수령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서가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압류 명령서가 접수되면은 일단 날짜, 시간, 분까지 써요. 써가지고 그 압류 명령서 접수한 날짜 등을 기재한 다음에 그 압류 결정 명령 날라온 복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합니다. 집행법원에 송부해요. 왜 송부하냐고? 돈 주지 말라고. 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거를 해드려볼까요? 자, A1하고 A2가 C가 얘가 1억인데 얘가 7천만 원, 얘가 7천만 원 했어요. 그래서 공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공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요 A가 받을 요 채권에 대해서 다시 또 갑이 이게 압류할 때 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죠? 얘가 없다라면 이렇게 5천만 원씩 이제 놀아갔겠죠. 그죠? A1하고 A2가 그죠? 배당계죠 이게. 왜냐면 공탁한 다음에 사실하니까 이 A1, A2가 할 텐데 이 A2가 받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얘가 압류하면요. 배당계에서는 사실 몰라요. 압류가 일이 들어오니까 얘한테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땡큐 가져가냐? 근데 나야 그러면 얘가 기껏 내가 압류를 하는데 얘가 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공탁해서 이렇게 공탁금 압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압류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A2가 오면 그냥 주지 마. 갑이 압류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414조의 그 압류 명령서 사본을 집행법원에 배당 쪽에다 보내주면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조에 따라서 이번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해요. 우리 항상 사유신고라는 것은 뭘까요? 사유신고라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여기 지금 공탁관이 자 A1이 가압류를 했어요. 근데 A2가 압류가 했어. 그러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서 이 압류 법원에 배당을 진행하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유신고를 사유신고한 후에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오면 거죠. 요 A2에 대한 압류가. 그때는 보세요. 우리가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면 일단 배당 요구 정도 들어가고 그때 공탁금 출급 회수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역시 똑같이 날짜를 정해서 맨 끝에 있는 압류 명령서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내요.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할 때.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A1이 가압류하고 A2가 압류가 됐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예를 들면요, 해방 공탁금이야. 그러면 가압류 다음에 압류 들어오면요, 공탁과는, 자, 사유신고를 합니다. 그죠? 9월 5일 날 했어요. 사유신고한 후에도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유신고 했는데 또 갑이라는 사람이 압류가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 이건 여기에 채권자가 있죠, 이렇게. 얘 주지 말라고.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사유신고해서 배당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춘천에서. 그럼 이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할 때, 이 사유신고가 9월 5일 날 이후에 10월 5일 날 갑이, 야, A에 대한 채권자가 얘 주지 말라고? 한마디로, A가 받을 배당금에 대해서 갑이 또 압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공탁관에서는 이 법원에다가, 여기다가 갑이 압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냥 A2 하면 돈 주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사유신고 후에 그 공탁금 출급 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결정문 4번을 줘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라고. 예. 안 그러면 기껏 압류했는데 돈을 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이렇게 크게 볼 게 없어서, 이건 참고로 제가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있는 추심 채권자의 공탁. 요거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공탁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점장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게 뭐, 지금 배당계에서도 공탁하고, 그죠? 또 경매계에서 돈 들어온 돈 가지고 공탁을 하고, 그죠? 또, 가압류 채무자가 또 해방 공탁하고, 그죠? 그죠? 배웠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자, A1이라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추심 채권자의 공탁이에요. 다 봤던 거예요, 그냥. 집행에서. 그래서, 역시 제함채무자입니다. 자, 여기서 A1이 압류 추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A2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A1이 추심을 보냈어요. 자, A1이 송달됐어요. 그러니까 C가 돈을 줘요. 그러면 돈을 주면은 C가 추심을 하니까 얘가 추심 명령 하면서 보통 추심 신고서에다가 요 A의 계좌를 써줘요. 써주면 C가 돈을 입금시켜. 받았어. 그럼 받았으면 혼자 가지면 돼, 안 돼? 보통 혼자 가지는데 혼자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도 얘도 있으니까. 원래 추심을 2명이 했는데 얘는 원래 추심이 했으니까 공탁을 할 수도 있고요. 권리니까. 공탁을 할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공탁했다는 청구를 하면 줘야 돼. 의무니까. 근데 청구 안 하면 C는 얘한테 돈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돈을 받은 A1은 추심 신고를 하고 또 이 돈을 혼자 가지, 이게 아무도 없으면 혼자 갔지만 같이 놀아가기 위해서 이 돈을 지체 없이 공탁하라 이거예요. 공탁해서 놀아가더라. 볼까요? 자, 230조, 236조네요. 채권자는 자기가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심연령 들어오면요,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돈 받으시면 연락하세요. 라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권자나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는 그 채권자, 돈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래요. 이게 추심 채권자의 사유신고예요. 됐죠? 자, 볼까요? 이번에 추심 채권자는 채권을 받았을 때는 얼마 받았다는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고, 추심 신고 의무라는 것은 꼭 다 받을 때가 아니고 일부를 받더라도 받을 때마다 하고 또 계속적으로 돌 때도 추심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죠? 넘어가서. 그리고 양가를 이번에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혼자 갖지 말고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유신고도 하고, 사유신고는 제한 채무자가 받은 그 금액하고 날짜하고 공탁서를 붙여서 사유신고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으로 넘어가서 논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3번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추심 채권자가 공탁을 또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돈 다 쓰고 또 없어.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A2나 A3가 이렇게 얘한테 또 소송해요. 달라고.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아니야. 혼자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는, 이게 옛날 조문이죠. 우리 구조 2항이. 그래서 공탁과 사유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마쳤음에도 공탁을 하거나 사유신고를 안 했을 때는 원래 추심금 플러스 늦게 줬을 때까지의 그죠?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하라는 것이에요. 일종의 부당이득이니까. 그래서 추가 공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보세요. 추가 공탁은 다음 페이지에 그 돈을 받은 날, 아까 얼마였죠? 뭐 4월 20일이면 돈을 받은 후 바로가 아니고 적어도 공탁과 사유신고에 필요한 기간, 적어도 일주일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실제 추심할 때까지 금액에 대한 공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탁에는 예컨대 4월 20일 날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추심을.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한 적어도 일주일 좀 지나서 그죠? 이때부터 4월 한 28일이다. 이때부터는 지연이자. 지연이자 몇 프로? 5%. 그죠? 법정 지연이자 금액을 공탁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 2년 지났다. 그럼 2년치 다 내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법무사가 또 괴로워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늦게 해가지고. 예. 왜냐면 보세요. 지금 추심 신고 안 하면요. 또 이게 지연자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거 고락풍가 많아요. 액수 많으면요. 이것도 한 1,000만 원 돼요. 늦게 했다고 막 법무사가 또 물어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하튼, 우리 그것도 보시고, 나머지는 그 판례 2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에, 양가로 2번입니다. 동일한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근데 압류가 추심 채권자가 추심을 종료, 돈 치고 추심을 받은 후에 송달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여기 A, 이 사람이 4월 20일 날까지는 보세요. A1하고 A2가 압류했어요. 근데 이 4월 22일 날 A3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A1은 이미 돈이 나간 다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C한테? 그러니까 이 A3한테는 줄 이유가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추심 종료 후에 제함 채무자에게는 그 압류의 추심에 미칩니까? X죠? 이거 볼까요? 그 압류 명령은 우리가 제함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제함 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해서 피압류 채권이 소멸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정에
그 채권 압류 신청을 했어요. 신청은 했겠지. 근데 압류 명령을 얻었더라도 제함 채무자가 추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그때 송달, 그러니까 송달이 기준이니까 송달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추심 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차이로요. 며칠 차이로 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한 것들은요. 너무 급하면은요. 써야 돼. 계약서에. 그죠? 책임 안 지겠다고. 나중에 딴 말합니다. 딴 말이죠.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425페이지에 있는 공탁권의 사유신고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배당은 거의 다 끝났죠. 우리가, 그죠?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가 혼합 공탁까지 하시면 다음 시간에 거의 이제 끝났다 보시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